소마오십입니다. 오늘은 지금 12월 되게 날씨 추워졌어요. 12월 3일 그 0시 30분 정도 됐는데요. 어저께 이제 12월 2일 저녁 9시 타임으로 나를 찾아주라는 영화를 봤습니다. 이 나를 찾아주는 그 이영애 배우의 14년 만에 복귀작이죠. 그래서 굉장히 나름 캐스팅 때문에 이제 화제가 된 영화인데, 감독은 이제 그 김승우 감독이란 분이세요. 이분이 이제 그 각본을 이미 오래전에 쓰신 각본을 가지고 이 영화를 만드신 거죠. 그래서 되게 갈고 닦아서 만든 영화입니다. 근데 이제 이 영화가 주는 감정이 굉장히 조금 이제 피로감을 많이 주는 영화예요. 이 영화의 경우에는 그 영화의 피로감이라고 하는 건 뭐 그렇게 나쁘다고만 말할 수 없는데, 뭐라고 할까요? 피로감으로 인해서 감정적 체험을 하는 거죠. 우리는 극장 영화 속에서 영화를 바라보면서. 그런데 이제 관객들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일종의 그 쾌감이 있습니다. 이 나를 찾아줘라고 하는 영화는 데이비드 핀처의 영화 곤걸, 굉장한 스릴러죠. 그 영화의 이제 한국 개봉명이기도 했어요. 그래서 그 영화와 이 영화는 같은 제목을 쓰고 있는 겁니다, 한국에서는.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좀 세련된 스릴러를 기대를 한다면, 나를 찾아줘는 현실감이 너무나 많이 묻어나는 그런 스타일의 스릴러죠. 이 영화는 좀 시작부터 이영애 배우의 피로한 얼굴로 시작을 합니다. 그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정연이라는 인물인데요. 이 간호사는 이제 막 그 뭐라고 할까요? 그 생명 위독한 환자를 쳐다보는 아이에서 눈을 떼지 못해요. 그거는 이제 그녀가 바로 아이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. 바로 다음 장면에서 이제 그 휴일이 된 이 정연은 박해준 배우가 연기하는 명국이 이제 찾아 나서는 아이 찾기에 같이 동참을 합니다. 남편인 명국은 이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뭐 차에서 밤을 지새기도 하고 전국 곳곳을 다니며 지도책을 만들고 그랬던 인물이죠.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, 정연이라는 인물은 명국과 함께 이제 잃어버린 아이들 주말엔 찾고 평소엔 일을 하고 있는 굉장히 피곤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. 그래서 그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 동료 직원도 뭐 프로답다고 얘기하면서 그 언뜻 말실수를 합니다. 보통 사람들과 다를 텐데 프로페셔널하다,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씩 웃어 넘기긴 하지만, 뭐 그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이란 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? 근데 이 영화는 이 정연의 상황을 끝까지 몰고 나갑니다. 명국에게는 또 일이 생겨버려요. 명국은 그래서 정연과 같이 계속 그 자신의 아이를 찾으러 다닐 수가 없게 돼버리는 거죠. 뭐 실마리 아이를 찾는 어떤 뭐 하나의 실마리만으로도 이 부모는 찾아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함이 이들을 점점 끝으로 몰고 나갑니다. 이 감정적인 고통으로 상황으로 몰고 들어갑니다. 어쨌든 간에 이제 결국은 이제 이 정연은 남편도 자신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, 그 속에서 어떤 제보를 받고 그 낚시터에 있는 아이가 자신의 잃어버린 아들 윤수가 아닐까라는 제보를 받게 됩니다. 이제 혈혈단신 홀로 가야 되는 거죠. 근데 그 낚시터라는 공간은 되게 좀 착취 공간이에요.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뭐 그 바닷마을, 뭐 섬노예 사건 이런 것들처럼 계속 노동이 필요한 이 공간 속에서 어디서온가 온지 불분명한 어떤 아동들이
이 어른들의 일종의 폭력을 감내하면서 일을 해내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. 그 아이가 이제 그 민수라고 불리는 아이인데, 이 정연, 즉 이영애가 연기하는 이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가 잃어버린 그 윤수라는 아이가 아닌가라는 이제 의심을 품게 됩니다. 영화의 이제 초반부에서 이 영화의 이제 또 다른 정연과 반대편에 있는 인물로 홍경장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. 경찰이에요. 이 경찰인 홍경장은 그 일종의 이 악의 사슬이죠. 이 사실이 낚시터라는 공간은 한국 사회의 일종의 뭐 축소판 같은 공간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동안 겪었던 세월호 사건을 비롯해서 2014년도에 그다음에 뭐 신안 그 섬노예 사건도 있었고요. 그런 사건이 여러 번 있었죠. 그다음에 뭐 일종의 폭력 유무 그 성폭력 사건도 있었고, 그런 사건들을 연상시킬 수밖에 없습니다. 이 공간 폐쇄적인 공간이고, 그런 공간 속에서 이제 정연은 그 도움을 누구에게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의 아이로 의심되는 아이를 이제 찾아 나서는 거죠. 근데 그 아이에 대한 이제 이 낚시터를 지배하고 있는 어른들은 이미 이제 많은 학대를 하는 거예요. 그 중에 이 홍경장이라는 인물이 그런 이 경찰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가지고 그들을 비호하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막 영화의 첫 장면에서 홍경장 말고 홍경장 파트너가 있는데, 그 홍경장 파트너가 이제 이 바로 민수라는 이 어디선가 왔지 모를 그 귀가 별로 좋지 못한 그 아이가 아이를 찾는다는 전단지에 나와 있는 아이가 아니냐라는 이제 의심을 하게 됩니다. 근데 그때 이제 밥을 먹어요. 이 홍경장과 이 낚시터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밥을 먹으면서 그 사실을 이제 잡아떼는 거죠. 에이, 너는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 이런 식으로. 그러니까 이제 이 홍경장은 일종의 이 관료, 뭔가 이제 그 진실을 은폐하고 하나의 이익 집단을 갖다가 비호하는 역할을 하는 인물인 거예요. 그래서 그 정연은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장소에 찾아와 가지고 그 자신의 아이를 찾으러 나섰는데 의심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으니까 주변을 이제 배회하게 되는 거죠. 그러면서 이제 상황은 이제 점점 좀 파고로 들어갑니다. 이 아이는 숨겨져 있었고, 그 갈등들이 이제 더 폭발적인 사건이 일어나면서 물리적인 부분들까지 이제 나아가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나를 찾아줘요. 그래서 영화는 심리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 물리적이거나 감정적인 그 언어들이 이제 사용되면서 굉장히 이제 좀 폭력적인 장면들이 이제 후반부에서 이어지게 됩니다. 그래서 영화를 보고 있으면 이 상황에 이제 이 영화는 그 어떤 복수극이라든가 이제 그 스릴러적 반전에 의한 그런 쾌감 같은 건 없어요. 장르적인 쾌감 같은 것들보다는 그 현실을 자꾸 연상시키는, 한국 사회 현실 연상시키는 감정적 부담, 그런 감정적 무게감 같은 것들이 이제 영화적인 거죠. 체험을 주는 거죠. 고통을 주는 거죠. 그 고통을 우리는 이제 이 배우들의 얼굴들과 상황들을 통해서 겪게 되는 겁니다. 이제 이 영화에 대한 비판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지나치게 뭐라고 할까요? 선악구도가 뚜렷하다고 할까요? 이 아이를 학대했던 일종의 카르텔, 낚시터라고 하는 카르텔에 있는 주민들은 어느 한 존재 상관없이 모두 다 이제 좀 악인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이를 찾으려는 이 절실한 정연이라는 엄마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은 우리가 그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봤던 이 부모의 마음, 약한 부모의 마음을 대변한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죠. 그 갈등 양상들이 이제 펼쳐지는데 일방적으로 당하는 입장일 수밖에 없어요. 아이들도 그렇고 이 엄마도, 이 정연이라는 인물도 마찬가지고, 그리고 감정들인데 이 그 고통스러운 감정들이
다가오는데 너무 물리적으로 이제 다가오다 보니까 그것이 더욱 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. 그런 면에서 사실 이 나를 찾아줘는 좀 더 현실적으로 이제 세월호의 문제를 다루고 있었던 살아남은 아이 같은 영화에 비하면 조금 부족한 면이 많은 영화예요. 예. 그 살아남은 아이가 줬던 감정적 공명감, 서로의 그런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그 인물들에 대한 이제 묘사라든가 그런 면들은 좀 너무 이 영화에는 이 선하게 너무 대비되면서 잘 드러나지 않은 그런 감정들까지는 잘 일으키지 못한다는 좀 문제가 있죠. 육체적 공감인데. 그러면서도 이제 한편으로는 이 영화가 뭐 그 수작의 범위까지 갈 수 없음이 분명하긴 하지만 이 영화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이 영화 다루고 있는 그 폭력적 상황들은 분명히 기시감이 드는 거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영화가 주는 그 현실적인 느낌 역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아마 어머니가 되었던 이영애라는 배우가 이 영화 이 시나리오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아마 그런 절절함 같은 느낌들 때문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좀 듭니다. 그래서 적어도 뭐 이 영화가 인위성이 뭐 그러니까 영화적 인위성을 좀 부리거나 과장 그 인위성을 부리거나 뭐 너무 지나치게 장르적으로 풀어내려고만 하진 않았다는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는 영화라고 생각됩니다. 특히 이제 뭐 이 굉장히 많은 폭력이 시달리고 있는 이 이영애 배우의 연기는 뭐 최고는 아니어도 또 공감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요. 이 영화의 제목이 나를 찾아줘라는 이유가 이제 영화의 이제 말미에 거의 노골적으로 설명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 영화의 뭐 존재 가치는 이제 그런 면이겠죠. 끝까지 우리가 이제 버텨야 되는 이유에 대한 나름의 이제 하고 싶은 메시지들이 있었던 겁니다. 근데 아쉽게도 이제 좀 영화가 너무 그 강렬한 이미지들이라든가 표현들이 있어서의 문제들이 그 좀 숨쉴 틈이 너무 없다 보니까 영화 자체는 좀 숨가쁜 느낌, 고통스러운 느낌이 이어지기만 하는 좀 그런 좀 아쉬움은 있는 건 사실이에요. 그래서 나를 찾아줘라고 하는 영화를 좀 경험하실 때는 마음을 좀 단단히 먹고 이 영화를 좀 접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좀 영화를 제대로 좀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적어도 뭐 이 좀 회피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기시감이 있는 현실적인 느낌들, 폭력적 상황이 넘쳐나는 이 사회에 대한 좀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뭐 그런 면에서 단점도 많이 있는 영화이지만 나름 또 이해할 만한 부분도 많이 있는 영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뭐 배우들의 연기가 조금 그 실제로 배우들이 갖고 있는 연기력에 비해서는 너무 일방적인 면만 좀 많이 보여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. 뭐 유재명 배우라든가 뭐 김종수 배우라고 이제 우리 독립 영화에 많이 나오시는 그 선생님도 계시고 뭐 사등이라는 영화에서 굉장히 밉살스러운 엄마 역할을 했었던 이양나 배우 같은 경우도 있고요. 이런 배우들이 좀 자기 기량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게 좀 갖지 못한 거 아닌가라는 게 좀 들긴 하는데 이상 뭐 일단은 나를 찾아주라는 영화에 대한 제 나름의 생각을 한번 풀어보고요. 밤늦게. 네. 그럼 나중에 기회 되시면 재밌게 한번 보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.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.